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동해안의 주요 해변마다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이 확산될지 몰라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여름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광객들은 보건당국이 요청해 개인정보를 적고 손목밴드까지 착용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 입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발열 체크와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방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동해안 지자체가 관광지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해수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 대한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방역도 하루 3번에서 5번으로 늘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동안 22만 2천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원도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대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지난 16일 19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 6만 5천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관광객들로부터 코로나19가 동해안 지역에 전파된 사례가 나오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안 들여보내기 때문에 쓰고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제 가서는 이제 더우니까 벗고 이제 그렇게 하죠. 불안하죠.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걸린 사람들이. 여름 피서객들을 기다려왔던 동해안 지자체들도 지금 찾아드는 관광객을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피서 방학 수를 좀 늘릴까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안타까운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제발 지방을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통제할 수도 없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많다거나 남의 동네에 와서 피해를 준다는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잠잠해지나 싶었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동해안 관광도시들은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는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서울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행정 명령을 20일자로 발령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과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원도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병원 치료와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방역관리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코로나19 여파에 취소됐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올해 축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김장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농가와 소비자 직거래를 연결하는 등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태백시와 시체육회는 태백시에서 예정된 모든 대회 일정을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제56회 전국축애 대학축구 연맹전은 일정대로 추진하되 방역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8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태백산배 전국중고배구대회와 9월 초 국무총리배 세계 바둑대회를 연기키로 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 10월 고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고성군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이 몰릴 수 있고 실내 공간에서 밀집된 행사가 불가피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문화박람회 내년 일정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는 사전 홍보를 위한 온라인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가전제품에서부터 장보기 그리고 의료 서비스까지 인공지능, 이 AI 기술이 어느덧 일상생활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AI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원주의 한 복지관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AI 로봇 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머니, 손도 잡고 등도 두드려주세요. 원주에서 홀로 사는 82살 김정본 할머니에게 특별한 손녀가 생겼습니다. 어떤 동물이 내는 소리일까요? 닭소리. 맞아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이 조그만 인형은 바로 AI 로봇 효돌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개발된 로봇입니다. 적적했던 일상에 귀여운 말동무가 생겨 할머니도 즐겁습니다. 워낙에 할머니 부르면서 그냥 많이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예, 서로 사랑하면서 사람은 아니래도. 할머니, 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치매 예방을 위한 노래와 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나 등을 이렇게 어루만지면 할머니, 저랑 같이 놀이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걸요? 저의 귀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센서가 반응하면서 사람들과 교감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 로봇을 사용한 이후 우울감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로봇은 원주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 55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의 치매 안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연세가 높다 보니까 고독하고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계셔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사회복지하고 돌봄 사업이 ICT를 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위로해드리고.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과 강릉 등에서도 이와 같은 AI 기반 로봇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복지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바뀐 요즘 AI 로봇이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독자들이 함께 도서 필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필사 프로그램과 온라인 함께 읽기를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홀로그램과 퍼즐 등 집콕 체험 키트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철원 지역이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한 곳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7일 동안 무려 10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철원군 김하읍 생창리 마을. 강물이 2번이나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 19채가 침수됐습니다. 수해가 난 지 보름 남짓 지난 20일, 마을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7,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덕분입니다. 20일 오후 현재 철원군이 집계한 응급복구율은 93%.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민간시설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디 소방차가 와서 물 다 뿌려서 진행 다 퍼내고 이 가지 놓고 다 빼는 거 이것만 싣고 가면 돼요 이제. 그래서 군인들 대민지가 나와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대유행 상황에 놓인 코로나19가 수해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철원군 양지리 토기저수지 인근입니다. 여기서 10분 정도만 더 가면 민통성 북쪽 지역이자 이번 장맛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길리가 나오는데 이길리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손도 못 대죠. 지금 뭐 이거 집안 복구하느라고 뭐 논에도 못 가봤어요 나는. 논둑 다 터졌는데도
그냥 논에 못 가보고 그냥 직원들한테 나 이거 여기 내가 농사 짓는 거니까 피해 사실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신고한 상태예요. 철원군은 당분간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정중하게 사양하기로 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간내 자원봉사를 안 받고 이제 군병력만 지금 하고 있어요. 군병력만 지금 3개 사단에 한 220명. 이와 함께 복구에 투입된 인원에게 지원하던 도시락도 21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수해 복구 현장. 코로나19 복구 인력이 뚝 끊기면서 빠른 수해 복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에 주택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는 등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과수 농가들 역시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들이 상품성을 잃어서 제값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재해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의 한 복숭아 농장. 한창 수확철을 맞은 과일들이 썩어 문드러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17년째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는 이민규 씨는 올해만큼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꽃눈이 얼어 죽는 냉해를 겪었는데 이번 달에는 역대급 장마가 덮친 겁니다. 수확기 앞둔 시점에 장마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복숭아들이 많이 낙과가 되고 가을 되면은 농약 대금이나 자재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먼저 앞서죠. 나무에 달린 복숭아마저 군데군데 검게 썩어 들어가며 물러져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해가 나서 밀렸던 수확 작업을 다시 벌이고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도 성한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긴 장마에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이 있는 복숭아는 평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와 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들여 키운 것들을 대부분 버리게 됐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기 힘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낙과 개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진짜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농산물 축제들마저 취소되는 등 연이은 악재로 한숨은 깊어갑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축구장 50여 개에 달하는 규모의 도내 과수농가가 피해를 본 상황.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농민들의 속은 썩어버린 과일들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동해시가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와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동해시는 이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별 클린 강원 패스포트 설치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은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통한 검사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19일 임직원 긴급구호 성금 1,800만 원을 사단법인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과정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내놓은 이후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 분양가에 억대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거래 자체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와 전반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춘천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아파트가 현재 춘천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뭐 기본 5천에서 뭐 한 7천 정도 높은 층 좋은 전망이 있는 거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2년이나 뭐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역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오르는 것 같고요. 분양권에 붙는 웃돈이 꾸준히 올랐는데 특히 올해 2, 4분기 들어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내역을 보면 지난달 해당 아파트 분양권은 5억 원 이상의 여러 건이 거래됐습니다. 최초 분양가에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건데 6개월 전보다 1억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파트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6월 해당 아파트 분양권 주인이 바뀐 건 총 35건. 하지만 이번 달은 아직까지 3건에 불과합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시장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 심리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관련법은 없지만 부동산으로 더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머리가 있는 거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인 건 또 더 충격을 받아요. 도내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주의 경우 분양권에 붙는 웃돈이 한 달 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급락했고 분양 가격 그대로 나온 물건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급냉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소유자 위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분양시장 침체가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합니다. 불과 2달여 만에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에서 급냉으로 돌아서면서 업계와 소유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원주의 우산동 일대는 과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도심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이전한 이후 10년 넘게 이렇다 할 대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옛 터미널 부지 활용과 주변 개발 계획이 구체화돼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옛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입니다. 한때 원주 도심에서 가장 번화했던 축구장 크기의 땅이 공터로 남았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 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한 뒤 부지를 매입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유통센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거론됐지만 모두 실패해 현재는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상가들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정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돼 기대를 모읍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시설로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곳 우산동 터미널 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도내 30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주하고 각종 지원 연구시설도 한 곳에 모여 300여 명이 상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은편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따른 군부지 개발 계획이 확정돼 오는 2026년 신규 택지 조성을 앞두고 있고 인근의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과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까지 이뤄지면 우산동 일대는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우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본공모를 앞두고 사전 적격성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 곳밖에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 확정 절차를 밟아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된 겁니다. 터미널 이전 후 10년 넘게 공동화를 겪고 있는 원주 우산동 일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유치가 확정된 국립전문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원주시는 21일 시청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병원과 대학, 의료기기 업계, 주민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명의료 중심 전문과학관 조성 계획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출된 의견은 실제 과학관 건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